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세계는 시방, 새 시방 코너입니다.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열렸는데, 네네. 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전화위복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전화위복이라는 표현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좋았다는 네. 얘기인데 사실은 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굉장히 빛을 발한 최고의 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왜 이렇게 보시는지 말씀하십시오. 예. 정말 다양한 방면의 의제들이 논의가 됐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우리 남한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다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네, 좀 빨리 재가동하는 추진하는 거? 부분이었거든요. 예. 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미국의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가 나온 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까지 미국 민주당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하에 대북 강경 정책을 구사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회담의 기조를 완전히 뒤집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한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 간의 협력의 방점을 찍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중재자로서 이 남북 경제 협력을 확대해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목표에 다가가겠다는 전향적이고 고무적인 미국의 태도가 분명해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1979년 이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예. 미사일 지침의 폐기를 이끌어낸 부분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실 국가 간의 공식적인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었음에도 이전 정부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미국에게 허락을 받는 모양새를 취해왔던 것이 이번에 아예 공식적으로 폐기가 된 겁니다. 예. 이 미사일 지침 이거 이제 폐기된 거, 네네. 구체적으로 이게 저 사거리 관련해서 이제 800km에서 제한했던 거, 이거 이제 더 그렇죠. 늘리는 거죠? 네. 네네. 이 부분은 사실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지금 우리 언론에서 이제 일부 언론이 이거 미국 국방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더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을 드렸죠. 국가 간의 공식적인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예. 뭐냐면은 네. 사실 국가 간의 협정이나 조약일 경우에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Treaty Agreement 또는 Appointmen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지침이라는 표현,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해서 미국이 먼저 미국과 한국이 공식적인 석상에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규정을 정하자라고 약속을 한 게 아니고요. 박정희 정부 때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약속한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이전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 사거리라든지 탄도 중량을 조금씩 늘려오다가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대 사거리 800km 그리고 탄도 중량은 아예 무제한으로 풀어버린 거고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 제한까지 없애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에 대한 미국 측의 규제가 없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사거리가 800km 수준에서 일단 뭐 사거리 2000km만 돼도 예. 중국 내륙 지역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이론적으로는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우주 산업에 폭발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네. 지난해 7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되면서 이 독자 정찰 위성 등 민간 우주 개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이제 회견 때 그 한국의 이제 우리 경제 사절단, 특히 이제 기업 관계자들한테 뭐 이렇게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땡큐를 3번이나 연발했었는데, 자, 네네. 미국 내에서는 그러면 저 정상회담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 주류 언론들은 이 한반도 비핵화나 반도체 분야의 협력이라든지 예. 이 기후변화 등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보도를 조목조목 다 했습니다. 예.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언론도 있었는데요. 이 예. 기존의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CNN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방점이 아시아로 옮겨왔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고요. ABC도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던 회담 상황을 그대로 전하면서 예. 바이든 외교 전략의 중심에 아시아가 있음을 설명하는 기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즐거워했다는 말과 함께 이 회담 시간이 길어져서 기자회견이 2시간 30분이나 미뤄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두 번째 진행된 정상회담의 성과를 주로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땡큐 3번 연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그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 네네. 투자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그 보도는 좀 많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 언론하고 미국의 언론의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언론은 마치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예. 미국에 일방적으로 투자를 하고 퍼주는 듯한 뉘앙스로 네네. 사실은 기사를 썼는데 예. 미국 언론들에서는 그 미국이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퍼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투자를 통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동등한 차원에서 분석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우리 한국 기업이 사실 예. 이익 추구를 하는 기업인데 당연히 일방적으로 네. 어떤 미국에 퍼주기를 했을 리는 없겠죠. 사실은 우리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합니다만 이미 예. 세계적 기업들이거든요. 예, 예. 이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에 어떤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제대로 인정받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 언론 반응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먼저 정상회담을 가졌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태도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예. 일본 언론들 역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진 거라든지 또 마스크를 적용하지 않은 채 회담을 진행한 부분 등 일본과의 정상회담 때와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보도들이 꽤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중국의 경우에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민감한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또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한 데 대해서 당시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직접적인 중국에 대한 거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차분한 분위기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백신과 기후변화, 기술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사실 위주의 보도와 함께 서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합의를 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원하는 바를 얻어내면서 미중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원칙을 지켰다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의 분석이 이 대체적인 중국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언론들은요, 이제 미국 네네. 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한 그 과정에서 손을 닦았다. 이거 가지고 논란을 보도했는데 네. 외교적 신뢰다. 예. 이거 솔직히 이런 거 거의 모든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서특필한다는 게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작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의 많은 성과들에 대해서 네.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줘야 할 언론들이 왜 미국 옐로 저널리즘적 보도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접견 후 모두 발언을 하고 악수를 한 장면을 포착해서 갑론을박을 벌인 것을 폭스뉴스가 예. 해리스가 한국 대통령과 인사 후 손을 닦았고 예. 트위터에서 반발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우리 언론들이 영상까지 올려가면서 손을 닦았다라는 식으로 받았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손을 닦았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얘기들도 많았는데 유독 자극적인 해석이 부각돼서 주로 가십을 다루는 외국 언론사들이 폭스뉴스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그 언론사들을 그냥 무조건 외신들도 그렇게 보도했다 이러면서 외교적 결례, 인종차별 이런 더 자극적인 제목까지 붙여서 무분별하게 퍼나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거 또 논란됐었는데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여 기자에게 질문을 하라고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여기자는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이것도 네. 뭐 외신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에 각각 2명씩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경우 2명 다 여기자들이었고 예. 우리 기자들은 처음에는 남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여기자에게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준 부분인데요. 예. 일부 우리나라 언론이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만들고 문제를 삼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는데 예. 질문 기회를 주려는 취지였다는 청와대의 이후 설명이 굳이 필요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네. 그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배려를 한 부분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청와대의 해명까지 요구할 정도였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0년 9월에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폐막 연설을 끝내고 외국 기자들의 질문만 이어지자 예. 한국 기자들은 질문이 없나요? 라고 질문 기회를 줬을 때 예. 사실 결국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서 중국 기자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랬죠. 예.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 당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우리나라 언론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문 대통령의 배려를 문제 삼은 언론은 아니 미국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특정 성별을 언급하는 것을 낯설게 보기 때문에 자칫 한국 여성 기자들은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꿔서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 기자에게 기회를 주는데도 질문을 하지 않는 상황을 다른 나라 기자들은 더 낯설게 보기 때문에 자칫 한국 기자들은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그때 왜 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